자기가 했을 땐 슬쩍 넘어가면서 남이 했을 땐 좀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태생적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이기적이거나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요. 살기 위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기적으로 내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찰을 해보면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거의가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성공한 것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건 내 능력입니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성공을 한 거고 내가 혹시 실패를 했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외부의 조건이 안 맞아서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일을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남 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이제 치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나이를 좀 먹기 전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사회인으로 나오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좀 필요하긴 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대학 입시 때인 것 같아요. 요때 19, 20살에 사회에 나오기 전에 대학 가기 전 요 단계에 이때 좌절감을 크게 맛보면 사실 사회인으로 나오기 전에 성격 형성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19살까지는요, 얘가 성격이 굉장히 자기 자존감도 높고 잘 큰 아이가 요때 좌절을 한번 잘못 맛보고 매번 부모님들을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주변의 케어가 조금 잘못됐을 때 좀 염세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입니다. 모의고사는 솔직히 좀 실수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본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잘 보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 아이들도 자기 탓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노력을 좀 덜 했네. 다음엔 조금 더 노력해야지. 맞아. 요번에는 내가 좀 시험 준비를 조금 천천히 하긴 했어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야, 요번에 성적이 이랬네. 좀 신경 써서 공부하자.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딱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수능을 딱 봤어요. 봐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모의고사는 성적이 안 나와도 이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는 기회인 거예요. 수능은 모의고사는 그 다음 모의고사가 또 있고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해도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로 끝나는 거잖아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연습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수는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탓이 가능해요. 그런데 수능을 보고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을 때 수능은 뭐죠? 이건 잘못 봐서 대학을 못 가면요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주 큰 좌절이거든요. 이 친구의 인생에선 제일 큰 좌절 아닙니까? 이 친구가 20살까지 사는 인생에선 제일 큰 좌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혹시 떨어졌을 경우 수능을 못 봐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좌절했을 경우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이럴 때는요 사실은 남 탓을 하는 아이가 봤을 때는 지가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대학을 못 갔는데 남 탓까지 해? 이런 나쁜 인간이 우리 나이 먹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기도 안 찰 노릇이죠.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 탓은요 본능이거든요. 이 남 탓을 왜 하는 거냐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난 좀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외부의 조건 때문에 내가 요번에 실력 발휘를 못했네. 부모님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줘서 내가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안 맞았네. 나 다시 해봐야지라는 힘을 내게 하거든요. 이 남 탓을 하는 순간에. 그런데 큰 좌절을 맛본 거예요. 맛봤는데 부모님들이
아니면 주변에서 아이고 세상에 네가 그렇지 하고 애를 몰아갑니다. 능력이 없는 아이로, 공부 열심히 못한 아이로, 안 한 아이로 이렇게 되고 아이까지 그걸 다 만약에 받아들이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자기의 탓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자기의 능력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대학에 떨어진 이게 나예요. 더 이상 도전하려는 힘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아이한테는요. 핑계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그 핑계를 딛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요번에 부모님들이 정말 가회라도 학원을 조금 비싼 데 시켜줬으면 내가 성적을 조금 더 낼 수 있었는데 저녁마다 시끄럽게 TV를 크게 틀어놔서 내가 집중을 못했잖아. 이러면서 재수를 할 때는 자기가 내가 1년만 다시 해봐야지. 이번에는 내가 고시원에 가서 공부할 때 아니면 뭐 도서실 가서 공부할 때야. 자기의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건 완벽한 조건에서 내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다음에 해도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 만나기가 싫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게 됩니다. 왜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찐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마음먹기 달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부모님들이 속은 터지죠. 애가 대학을 못 갔으니 재수를 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즐거운 부모는 없지만 아이의 먼 장래를 생각했을 땐 아이고 어떡하니 요번에 내가 조금 더 받침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신경 못 써줘서 물론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안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아이한텐 나를 핑계 삼을 수 있게 아이가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쥐도 도망갈 군형을 놓고 몰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는 정말 벼랑 끝에 가서 있는 거거든요. 떨어졌다는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얘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도망갈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이 아이를 다시 원래의 건강한 아이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도구를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핑계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이제 건강한 아이로 클 수 있으니까 먼 인생길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니다. 내 탓하고 남 탓하는 이 심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왜 하냐? 첫 번째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지키는 방어책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치, 내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모자란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알게 되는 거 원치 않거든요. 당연히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남들에게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의 실수나 나의 모자람이 보여졌다 싶을 때 아니야, 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걸 핑계거리로 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본능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걸 막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